자, 이 문제. 뭐냐면, 이번에 기출이죠. 2학년, 알겠죠? 2학년. 네. 학교 기출이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 1번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자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요것 때문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상황인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이 1번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문제의 텍스트를 읽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요거 쓰신 교사가 문장이 좀 안 좋아요. 문장이 좀 안 좋아서 이게 국어가 조금 불편해요. 국어가 뭐 영 틀린 말을 쓴 건 아닌데 문장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뜻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무슨 의도로 낸 문제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온도에 대한 어떤 순물질들의 증기압 그래프. 저기 보시면 자, 에테인올도 벤진도 다 기본적인 속성은 순물질. 그렇죠? 그 순물질들의 그 증기압이라고 했을 때 얘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온도가 증가할 때 뭐 한다? 온도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에테인올도 벤진도 뭐 이렇게 뭐 다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 건 순물질의 증기압과 온도 요 사이의 관계 요거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꼭 외우라고 했던 수식 근데 이제 뭐냐면 가빈스는 까먹었던 그 수식 바로 봐 로그 P 해서 이제 여기에 증기압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 의 온도의 역수 엔트로피 이런 수식이 있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요? 자, 이때 증기가 생성이 되는 증발 과정은 자, 엔트로피 이거 부호 뭐예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뭐예요? 증발 과정은 엔트로피 부호가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무질소도 증가 감소 무질소도 증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엔탈피 자, 증발 과정은 발열 흡열 뭐라 그랬어요? 증발 과정은 발열 흡열 뭐라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했죠. 그럼 얘 부호는 흡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아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 부호가 플러스 흡열이기 때문에 증기압도 증가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이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자, 가빈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순물질 증기압은 무조건 커지는데 이때 꼭 대단한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표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증기압을이라고 해서 여기 로그를 없애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그를 없애보자. 그럼 로그를 없애면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익스포넨셜, 바로 이제 지수가 되겠죠? 지수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 T분의 1 R분의 엔트로피,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도 사실은 흡열 반응이고 무질소도 증가하는 게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면 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말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다만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느냐? 지수함수겠죠. 지수함수.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벤진도 에테이놀도 온도가 증가할 때 증기압이 커지는데, 그 온도가 증가하고 증기압이 커지는 상황을 이렇게 이상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곡선으로 그려뒀죠. 뭘 그린 거냐면 이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를 그린 거라고. 무슨 말 나겠죠? 기억하시오? 기억하시죠? 좋아. 요거. 됐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식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증가하고 증기압이 변하는 건 맞는데, 묘하게도 보통의 우리 그 상온에서의 조건은, 보통 상온에서의 조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증기압이 에테이놀하고 벤진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에테이놀이 증기압이 좀 더 작죠, 그렇죠? 보통의 온도 조건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90도부터 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90도 이상인데, 90도가 넘어서게 되면 이 증기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증기압의 그 조건들이 온도가 달라지면 역전되느냐, 알겠죠? 요거를 설명해 보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의 상황이 지금 됐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야, 알겠죠? 굉장히 좋고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배점은 2점밖에 안 되는데도 이 문제가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오히려 괄호 2번에 그 연습 문제, 계산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타입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했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제다. 알겠죠? 이거. 좋아. 좋아요. 당연히 아무도 안 보고 있네요. 아휴, 이것들 진짜. 네. 여하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증기압 변화,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그래프를 하나 또 그려볼 수가 있냐면, 요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방금 여기서 썼던 것 중에서, 자, 요 증기압을 Y축에 그리고 온도의 역수분의 1. 보이시죠? 자, 증기압을 요렇게 그렸다고 치자. 보이세요? 요렇게 그렸다고 치자.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냐면 요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를 X축에 그리고 증기압을 Y축에 그린다고 하면 얘는 그냥 증기압이 온도에 대한 지수함수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는데, 그 증기압의 로그를 취해서 로그 취한 거를 이런 식으로 통째로 Y축에 그리고, 온도의 역수를 이걸 다시 X축에 그리면 여러분은 이 그래프의 변화를 여기서 다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에테이놀이 이렇게 될 때 벤진이 이렇게 된다를 Y축에다가는 로그를 취하고 X축은 온도의 역수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지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이 자 보자 뻐러뻐러 짜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그리지 말아봐. 아니 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그려야 되니까 짜잔 해서 짜잔 해서 뭐 그래 좋아 다시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시 이게 칠판이 너무 좁은데 자 여기 지울게요. 지금 썼던 건 있죠? 여기 지울게요. 칠판이 작아서 지우고 다시 그리자. 그 다음 원만하게 맞지?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인터넷 검색되는 사람, 잠시만 열어서 에탄올 끓는 점 한번, 그러니까 벤진 끓는 점 한번 찾아봐야 돼. 벤진 끓는 점, 벤진 끓는 점, 벤젠 끓는 점, 벤젠 끓는 점이라고 쳐가지고 데이터를 반영해서 한번 그려볼게. 벤젠 끓는 점 얼마큼 나오죠? 80 몇 도가? 80.1.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자, 다들 그랬어요? 보자. 자, 그래서 방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수식이 증기압의 로그를 취한 게 요 수식이었다 이런 말이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릴 때 온도의 역수를 x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증기압의 로그 취한 걸 y축에 그릴 때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의 변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게 누구를 그린 거야? 빨간 게 누구를 그린 거냐면 이게 빨간 게 지금 에테이놀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게 누구냐면
벤진이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좋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럼 잘 봐요. 봐봐. 들어봐. 이 온도를 역수를 취해놨잖아 지금 그지? 역수를 취해놨으니까 이쯤이 여기서 얘기하는 25도, 90도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5도, 90도 중에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역수를 취한 거니까. 여기가 25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응. 오. 아 진짜. 다시. 아이 잠깐만. 역수 잠깐만 다시 집게 쏘리. 내 그림 다시 찍어. 근데 이거 반영 안 해서 그래. 다시 줄게. 다시. 데이터 잘못했어. 진짜. 내가 모든 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최대한 그려보려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다시 그래. 다시.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5도. 다음에 여기가 78도. 여기가 81도. 됐어. 81도. 그다음에 여기서 오케이. 다시. 맞아. 요렇게. 자, 이렇게. 네, 진짜. 좋았어. 자, 다시. 그림 됐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온도를 그냥 그대로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고온 조건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저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온도를 역수로 취해놨기 때문에 온도를 역수로 취할 때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저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고온 조건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25도와 90도 조건이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랬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노랗게 그린 게 벤진. 이게 이제 콩글리시로 벤젠이라고 발음하는 그 녀석의 원래 영어 표현이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원래 얘 발음할 때는 얘가 이 장모음이거든요. 원래 발음이. 그래서 원래 발음할 때는 벤진이 돼. 이거 Z 발음은 어떤 발음 나요? Z 발음은 어떤 발음 나요? 이런 발음 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뒤에 붙이면 벤진이 알겠죠? 벤진 알겠죠? 근데 이거를 콩글리시로 벤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 발음이겠어요?
일본 알겠죠? 일본을 통해 들어온 발음이 벤젠이에요. 벤젠은 근데 일본식 콩글리시 발음이고요. 영어 표현은 벤진 알겠죠?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쓴 게 지금 저기에 저 그려놓은 에테이놀 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좋아. 자 이때 여기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25도 90도 보시죠. 25도 90도 요거 외에 내가 또 특별히 81도 78도란 온도를 여기 좀 표기를 해뒀잖아요. 그럼 가빈 81도와 78도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81도와 78도는 각각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렇지 그렇지 요 둘은 둘 다 정상 끓는 점들입니다. 정상 끓는 점들입니다. 정상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이 얼마죠? 정상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이 얼마죠? 저 누구냐? 윤지스. 정상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이 얼마죠? 그렇지. 근데 왜 부겸이 대답하는데 자기는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진짜 뭐 귀찮은 거 부겸이 다 시키는 거예요? 너무해. 그래. 저 부겸아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막 맨날 힘든 거 자기가 다 하고 힘들죠. 그죠? 부겸 그죠? 진짜. 윤지스 대답해 줘야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상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이 얼마? 1기압. 알겠죠? 1기압.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1 넣으면 로그 1은 값이 얼마예요? 로그 1은 값이 0이잖아. 그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한 다음 TB 백설표 더하기 짜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온도가 이게 바로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편의상 그냥 25도다, 78도다, 81도다, 91도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X축 값이 그 온도의 역수잖아요. 온도의 역수. 그래서 정확하게 쓰려면 25도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25도를 뭐로 바꿔야 돼? 25도를. 만약에 이게 수리적으로 좀 온전하게 쓰려면 예를 들면 90도가 아니라 90도가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얘를. 정확한 요 X축 값은 90도를 273을 더해서 켈빈으로 바꾼 역수. 알겠죠? 역수. 그게 여기서 함수 값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그 X축 값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냥 도시 온도로 표현한 건데 실제로 이런 그래프상에서의 온도는 켈빈이라고 했지. 온도 조건은 켈빈. 그걸 역수로 취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90도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에서 이 X축 값은 90도 더하기 273 켈빈 더 분의 역수 이렇게 표기가 될 거라고. 나머지도 먼저 나겠죠? 윤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81도, 78도도 그 결국 뭐겠어? 81도, 78도도 여기에 있는 그 정상 끓는 점을 켈빈으로 바꿔서 역수를 취한 그 위치야. 그죠? 역수를 취한 위치. 뭐 하지만 뭐 역수고 자시고 간에 어쨌건 y축 값은 로그 1이니까 0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요 x절편값 이게 정상 끓는 점의 의미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됐죠? 이제 됐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나왔던 요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본 거라 이런 말이지. 됐죠? 됐습니까? 그것을 지금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요 증기압이 그럼 증기압 봐봐. 뚜뚜뚜뚜뚜뚜뚜 해서 여기가 1기압이었다. 여기 1기압이었다. 보이세요? 그럼 1기압일 때 이 벤진 그래프랑 딱 닿는 온도가 있을 거고, 에탄올 그래프랑 닿는 온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벤진 그래프랑 딱 닿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지? 그러면 윤지수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이게 78도.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온도 몇 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가 81도. 알겠죠? 이게 요 벤진이나 에탄올이나 정상 끓는 점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게 다 데이터가 붙어 있긴 해. 가면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X축은 역수를 취하고 Y축은 로그를 취해서 보여주는 그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봐봐. 1기압보다 커지는 구간 보이시죠? 1기압보다 커지는 구간은 로그를 취했을 때 증기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1기압보다 커지는 구간은 로그를 취했을 때 양수가 될 거고, 무슨 말 되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증기압이 1기압보다 작아지는 구간은 1보다 작은 걸 로그를 취하면 음수가 되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1대1 대응을 시켜라. 그래서 여기가 0일 텐데 이 0의 의미는 ln 증기압 이 1이 될 때 요 0이 되는 거다. 됐죠? 증기압이 1기압이라고 바꾸자. 됐습니까? 됐죠? 좋아.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기 지우고 2 자, 봐요. 두 번째 2. 자, 변화 설명의 솔루션의 2. 상온 근처 액체 상태일 때 분자 간 인력을 비교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1 벤진. 자, 여러분 벤진 분자식 알아요? 벤진 분자식은 탄소 6개, 수소 6개로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칠판이 너무 작다. 칠판이 작아. 그럼 얘는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육각고리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게 벤진인데 이 녀석은 뭐냐? 분자 간 분산력으로 분자 간 인력이 주로 설명이 됩니다. 됐죠? 됐죠? 윤지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상온이니까 이 벤젠도 상온에서는 액체거든요. 그냥 액체가 상온이니까 요 근처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요 근처 혹은 요 근처를 얘기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칸이 모자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식을 지울게요. 이따 또 써야 되긴 했는데. 자, 여기 수식 지울게요. 지우자.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이따 또 써야지. 자,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이 벤진 다음에 두 번째 에테이놀. 자, 이 에테이놀은 탄소 그 탄소가 몇 개 있느냐? 2개. 그다음에 수소가 5개. 그다음에 OH 작용기가 이렇게 있는 앤데 루이스 구조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 탄소가 이런 식으로 CH3 그다음에 CHH 한 다음에 요렇게 OH. 자, 이렇게 생겨보는 게 에테이놀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작용기가 있냐면 산소하고 수소 작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산소하고 수소 작용기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에테이놀 분자를 다시 그리면 산소의 수소 그 다음에 C2H5 여기에 있는 탄소 2개를 그냥 C2 수소 5개를 5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자, 탄소 2개, 수소 5개, OH. 탄소 2개, 수소 5개, OH. 붙어 있는 에테이놀 분자를 그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OH 그다음 O 산소 사이에 수소가 있으면 이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수소결합입니다. 이 녀석의 핵심 키워드는 저 수소결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벤진 분자는 분자 간 분산력으로만 인력이 설명이 되지만 에테이놀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으로 분자 간 인력이 설명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수소결합이 어떻게 되느냐? 액체 상태에서는 매우 강한 분자 간 인력이 되는 거죠. 뭐가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그럼 이 말은 증발을 잘하겠어요? 증발을 잘 못하겠어요? 분자 간 인력이 강하다. 그럼 이렇게 될수록 증발을 잘하겠어요? 증발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지. 윤지수 웬일이야? 대답도 다 해주고. 그럼 그래, 그렇죠. 고마워 윤지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자 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증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가 잘 나타나는 상온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액체 상태가 잘 나타나는 상온 근처에서는 바로 저 에테이놀의 증기압이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5도씨 조건에서는 벤진보다 에테이놀 증기압이 조금 더 작은 것으로
25도 시종골에서는 벤진보다 에탄올 증기압이 조금 작은 것으로.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 썼어요? 썼죠? 자, 좋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또 뭐라 할 수 있느냐? 동시에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자, 보이세요?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자, 이거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예요? 이거 번역할 때 뭐예요?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자, 동그라미 뭐라고 했어요? 표준, 베이퍼는 증발,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 알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가빈이도. 자, 시작. 표준, 증발, 엔탈피 변화. 얘를 비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에테이놀하고 벤진 어디가 더 크겠어요? 에테이놀하고 벤진 어디가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줄였으면 증발 엔탈피. 두 개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겠어요? 윤지야. 증발 엔탈피가 비교하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겠어요?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겠어요? 증발 엔탈피 비교하면 에테이놀하고 벤진 중 어디가 더 크겠어요? 자, 어디가 더 강한 인력이라고요? 보통은 수소결합이 더 강한 분자간 인력이잖아요. 증발은 그 분자간 인력을 뜯어내고 얘를 기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가 더 뜯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수소결합할 때 뜯어내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조금 들겠어요? 더 많이 들겠어요? 더 많이 들겠지. 그래서 에테이놀하고 벤젠 중에 어디가 증발 엔탈피가 더 크다? 어디가 증발 엔탈피가 더 크다? 가빈 어디가 더 크다? 에테이놀. 요거 알겠죠? 저쪽이 크다라고. 이걸 동시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다 썼습니까? 다 쓰시고.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줘야 되겠죠? 줘야 되겠죠? 으쌰.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요 두 번째 됐고, 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수소결합은 그런데 수소결합은 분자 간 거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분자 간 거리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자가 매우 가까울 때만 수소결합은 효율적입니다. 분자 간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만 수소결합은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부겸 분자가 매우 가까울 때 이게 뭘까요? 분자가 매우 가까울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방금 부겸은 온도가 낮을 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좋은 표현.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 조금 더 좋은 표현. 분자 간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를 뜻하는 조금 더 온도가 낮을 때 좋아요. 그럼 온도가 낮아서 뭐?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좋은 표현이 뭘까요? 윤지스. 그렇지. 바로 액체 혹은 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결합은 액체나 고체 상태일 때 주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자 간 인력이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 그럼 역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거리가 멀면 바로 이 수소결합의 영향, 이건 커진다 작아진다? 아주 확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거리가 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분자 간 거리가 멀다. 가빈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지. 기체이거나 혹은 고온 조건이 되는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90도씨, 그 문제에서 정확하게 90도씨라고 한 것도 아니고 90도씨 이상의라고 했잖아요. 90도씨 이상의. 그럼 90도씨 이상이라는 게 다 뭐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90도씨 이상이라는 게. 이 둘의 끓는 점보다도 더 높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상 끓는 점보다도 더 높은 온도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이 액체로 잘 있는 조건이겠어요? 뭐로 잘 있는 조건이겠어요? 기체로 존재하는 조건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까지 문제에다 포함시켜 주는 게 좋은데 그냥 90도로 봤을 때 90도가 뭐는 90도면 뜨겁겠네. 뭐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를 못 찾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0도씨 이상에서 모두 90도씨 이상에서 모두 기체가 될 때는 오히려 분산력이 더 중요한 분자 간 인력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칠판이 너무 작다. 이제 알겠죠? 가면 알겠죠? 저 누구야? 보기 알겠죠? 그래서 이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 이걸 인식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좀 더 고온 조건일 때는 오히려 누구의 증기압이 조금 더 커지고 오히려 조금 더 작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벤진의 증기압이 조금 더 작아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증기압은 커져요, 증기압은 작아져요? 증기압은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90도씨 이상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분산력이 더 중요하니까 분산력으로 서로 분자 간 인력으로 엮여 있는 벤진이 오히려 증기압이 커지겠어요? 오히려 증기압이 작아지겠어요? 오히려 증기압이 작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우면
바로 벤진 증기압이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쓰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야. 알겠지? 부겸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배점은 2점짜리잖아요. 이 문제의 배점이 2점짜리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최대한 2점을 다 100% 맞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1점이나 1.5점 이상을 재빠른 시간 내에 득점할 수 있는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썼어요? 다 썼죠? 여기 줄게요. 지운다. 줄게요. 씌우세요. 그래서 사실 답안지에는 요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해요. 자,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되겠습니다. 수리적 분석. 자, 아까 꼭 외워야 되는 수식. 근데 가빈이는 까먹었던 수식. 증기압은 수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엔탈피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엔트로피. 보이시죠? 자, 이 수식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이때 윤지스. 윤지스 자려고 하는 거 아니죠, 또? 윤지스 한 번 자면은 막 함흥차사잖아요. 윤지스 자면 안 되겠죠? 윤지스 한 번 자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알죠? 그래요. 이때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하고 이 엔탈피가 온도가 변할 때 변한다 그랬어요? 온도가 변할 때 안 변한다 그랬어요? 온도가 변할 때 변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값이 뭐 하다 그랬어요? 거의 뭐 하다고 했어요? 일정하다고 했죠? 거의 일정하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진짜 답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아까 답 쓰려면 내가 이렇게 쫙 논술해졌던 것처럼 논술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의 배점도 별로 크지도 않거니와 진짜 시간이 없다. 시간 쫄린다. 그러면 딱 이식만 써도 절반 득점할 수 있어. 2점 중에 1점 득점할 수 있어. 이식만 써도. 바로 봐. 이거 일정하다고 했죠? 이거 거의 일정하다고 했죠? 얘를 온도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 자, 온도에 대해 미분하면 저 누구야? 저 윤지스 수식 뭐 나와요? 이거 온도에 대해 미분하면 뭐 돼요? 가빈, 이거 온도에 대해 미분은 뭐 돼요? 그거는 x분의 1을 미분해야 되니까 그렇지. lnx가 되죠. 아, 적분인데 그거. 그렇죠. 이게 사측연산이 안 되면 이제 대학에서 안 받아줘요. 알겠죠? 자, 그렇지. 바로 RT 제곱분의 엔탈피는 그대로.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이걸 거의 일정하다고 하면 온도 미분해 버리면 나가리 될 거 아니야. 위에 상수가 될 거고 그냥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하는 거라고요. x분의 1 미분하면 x제곱분의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떨어지고 이렇게 뿅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어찌됐건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요 통째로 어찌됐건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통째로 양수란 얘기라고요. 통째로 미분해서 양수가 됐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변수가 증가하면 함수가 커진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 수식은 언제나 양수라고요. 그죠? 왜? 기체상수 R도 양수고 온도도 양수고 증발 엔탈피도 양수니까요. 다 양수. 알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식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값이 클수록 온도가 증가할 때 증기압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미분했는데 기울기가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울기가 1이건 기울기가 2건 증가하면 증가하는 건 맞지만 기울기가 클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증발 엔탈피 비교 어디가 더 크다고 했어요? 증발 엔탈피 비교 어디가 더 크다고 했어요? 에탄올이 더 크다고 했죠. 뭘 하니까요? 에탄올 분자끼리 뭐 하니까요? 수소결합.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탄올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가 더 크고 증발 엔탈피가 더 크고 증발 엔탈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동일하게 증가했을 때 증기압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온 조건에서는 에탄올의 증기압이 작지만 그때의 이 변화하는 기울기가 에탄올이 더 급하다고요. 에탄올이 더 급함으로 고온에선 오히려 에탄올의 증기압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거 잘 보세요. 수소결합을 하는 에탄올이 저온에서는 증기압이 더 작지만 증발 엔탈피가 커서 지금 접선의 길기가 어때 보여? 접선의 길기가. 자, 봐봐요.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벤진하고 에탄올을 비교하면 자, 잘 봐요. 딱 그래프가 에탄올이 딱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벤진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에탄올이 저온에서는 증기압이 작지만 고온에서는 증기압이 되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뭐로부터 알 수 있느냐? 요거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에탄올이 왜 크냐? 증발 엔탈피가 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아까 수소결합의 그 정성적 성격에 미루어 비추면 저온에서는 수소결합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에탄올의 경우 증기압이 더 작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소결합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고, 약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탄올이 분자량이 더 작고 분산력이 작으니까 오히려 더 잘 증발해서 증기압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아까는 정성적 성격으로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알려진 수식을 수리적 분석 방법으로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뒤 다 자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뒤 다 자르고 설명 한마디도 안 써도 되는데 딱 이 수식 두 개만 써봐. 그러면 100점 중 2점 중에 1점까지는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억수로 급할 때는 이렇게라도 하라 이런 말이지. 거기 이제 말을 추가해야지. 이제 뭐 에탄올은 수소결합을 하니까 증발 엔탈피가 더 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증발 엔탈피가 더 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때 증기압이 더 커지고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오히려 에탄올의 증기압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추가하면 2점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됐다.